저 냉장고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빨리 닦아주세요. 병실을 가득 채운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밤새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던 인도의 한 남성이 병실 구석의 작은 냉장고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누구도 그것이 단순한 물 새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델리의 타타 메모리얼 병원 307호실. 꽃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작은 냉장고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냉장고는 남성이 아내에게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한국산 블루밍 라이프 냉장고였습니다. 기계에서 어떻게 눈물이 나오나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아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냉장고의 꽃무늬가 환하게 빛나더니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결로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병실의 온도는 24도로 일정했고 습도도 정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전자제품에서는 어떠한 이상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냉장고가 정말 슬픔을 표현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델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내 눈물 흘리는 냉장고는 신성한 기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한국까지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 한국산 냉장고의 비밀,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델리의 대형 가전 매장 쿨테크 일렉트로닉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아르윈드 쿠마르입니다. 이제 막 55세가 된 저는 이 나이에 늦게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내 라크슈미와 5살 된 딸 아누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꽃무늬 냉장고가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전제품 판매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얼굴들, 그리고 팔다 지친 같은 제품들이었죠. 인도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서양 브랜드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독일, 미국, 일본 브랜드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그들의 제품을 팔아주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에 생소한 로고의 냉장고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매장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온 새 브랜드야.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괜찮다고 하더군. 그의 무심한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냉장고들은 모두 백색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제품이었죠. 하지만 한 달 후, 두 번째 배송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섬세한 연꽃 문양이 새겨진 냉장고였어요.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냉장고 문에 활짝 핀 연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핑크빛 연꽃이 피어오르는 디자인이었죠. 이게 대체 뭐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표면을 쓸어보았어요. 매끄러운 금속 표면 위에 연꽃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었어요. 금속 자체에 그림이 들어간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첫 고객이 꽃무늬 냉장고를 본 순간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와, 연꽃이 냉장고에 피어 있네요. 40대 여성의 감탄사와 함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전시된 꽃무늬 냉장고 5대를 단 2시간 만에 모두 판매했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쿠마르, 자네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건가?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연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꽃무늬 냉장고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 제품의 영업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민호라는 한국인 영업 담당자가 저희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꽃무늬 냉장고는
인도 시장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겁니다. 연꽃이 인도에서 갖는 의미를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인도의 문화적 상징을,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제품에 담아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퇴근 후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 습득이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매료되어 갔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식도 찾아 먹어보고 역사책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죠.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닮았다니. 저는 매일 밤 새로운 발견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연꽃의 의미가 두 나라에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인도에서 연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연꽃은 창조의 신 브라마가 탄생한 신성한 꽃이자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여신 락슈미가 앉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물 위에 피어나는 깨끗한 꽃으로 순수함과 영적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인도인들은 집안에 연꽃 그림이나 장식을 두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꽃은 불교의 전례와 함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연꽃이 그려진 고대 도자기 사진을 보면서 저는 깊은 문화적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두 문화가 같은 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선물로 좋은 냉장고를 사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꽃무늬 냉장고를 추천드렸어요. 이 냉장고는 한국에서 만든 것인데 보시다시피 연꽃 문양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연꽃은 우리 힌두교에서 락슈미 여신의 상징이니 새 부부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락슈미야. 이건 정말 운명인 것 같네. 할머니께서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몇 주 후 그 노부부가 다시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의 결혼 선물로 같은 냉장고를 하나 더 구매하셨어요. 첫 번째 냉장고를 받은 딸이 너무 좋아해서요. 집에 들어온 이후로 가정운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들이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매장을 다시 찾았고 같은 제품을 구매해 갔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저희 매장은 꽃무늬 냉장고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루는 200km나 떨어진 도시에서 온 고객이 있었어요. 이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러 왔어요. 정말 소문대로 아름답네요. 김민호 담당자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매월 한 번씩 만나 판매 현황을 논의했는데 어느 날 그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인도 시장용 연꽃 디자인을 개발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도인들이 이런 디자인을 좋아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인도의 문화적 상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당신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문화적 존중을 담은 선물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느 날 저는 매장 창고에서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냉장고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판매 기록이었죠. 처음에는 백색 단색 냉장고만 있었고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꽃무늬 냉장고가 도입된 후 판매량이 무려 800% 증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혁명이잖아. 저는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 회사는 처음에 인도 시장에 단색 냉장고만 판매하다가 현지 문화 연구를 통해 꽃무늬, 특히 연꽃 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추측하거나 서구적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인도 시장을 연구하고 문화적 선호도를 분석했던 거예요.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사실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단순히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한국 기업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인들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고 결국 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꽂혔던 것이죠. 저는 꽃무늬 냉장고를 판매하면서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어떻게 금속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 이미지를 새길 수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저 스티커나 페인트로 칠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양이 벗겨지거나 색이 바래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김민호 담당자에게 이 기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건 컬러 강판 기술이라고 합니다. 금속 자체에 색상과 패턴을 새기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죠.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보내온 기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컬러 강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을 갖춘 고급 소재였어요. 일반 페인트와 달리 긁히거나 벗겨지지 않으며 수년이 지나도 원래의 색상과 광택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동시에 이렇게 실용적이라니. 저는 감탄했어요. 인도의 전통 공예품은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서양의 제품은 실용적이지만 우리의 미적 감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매장을 찾아온 젊은 엔지니어가 냉장고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정말 대단한데요. 문양이 금속 표면과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어요. 저는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알게 된 지식을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의 컬러 강판 기술입니다. 특수 도료를 고온에서 금속과 결합시켜 만든 거예요. 그 엔지니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전 인도 최대 가전회사의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장에 처음 한국 제품이 들어왔을 때 고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한국 제품? 중국산보다 나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꽃무늬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들이 하나둘 매장을 다시 찾아와 만족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장고 정말 놀랍네요.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었어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소음이 거의 없어서 처음엔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어떤 노부인은 6년 동안 써도 꽃무늬가 전혀 바래지 않아요. 여전히 첫날처럼 선명하답니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 때문에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꽃무늬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첫인상이었을 뿐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기술력이었습니다. 김민호 담당자가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인도에 냉장고 300만 대 분량의 컬러 강판을 수출했어요. 저는 그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대라고요? 그건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판매되는 많은 냉장고에 한국산 컬러 강판이 사용되고 있어요. 당신이 보는 그 꽃무늬 냉장고들, 대부분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창문 밖으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오토릭샤에는 화려한 꽃무늬 데칼이 붙어 있었고, 길가의 가게들은 알록달록한 간판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원래 화려한 색상과 패턴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이런 문화적 선호도를 고급 기술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우리 인도 사람들은 항상 색과 패턴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할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저 그 다리를 놓았을 뿐입니다. 매일 판매 실적이 올라갈수록 저의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읽어보았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여정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인도도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지만 우리의 발전 속도는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성취 정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 제품들을 더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뿐이었지만 곧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전기밥솥까지 구매했어요. 각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그 품질과 세심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은 인도 요리를 할 때도 놀랍도록 잘 맞았어요. 매장에서도 점점 더 많은 한국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처음에는 꽃무늬 냉장고를 보러 왔다가 다른 한국 제품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브랜드의 세탁기도 냉장고처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의 제품은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큼 내면의 품질도 뛰어나요. 이것은 단순한 판매 멘트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서 한 고객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놀라움을 표시했어요. 우와, 냉장고 안이 이렇게 시원한데도 밖으로 차가움이 새어나오지 않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뛰어난 단열 기술 덕분입니다. 에너지 효율도 최고죠. 이렇게 하루하루 저는 단순한 가전제품 판매원에서 한국 기술의 전도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판매를 넘어선 2년,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꽃무늬 냉장고가 매장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생애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매장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고객들과 달리 꽃무늬 냉장고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아르윈드 쿠마르 씨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시타 파텔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이 매장에서 선생님께 꽃무늬 냉장고를 구입했어요. 저는 그녀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제 남편과 함께요.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턱시도 차림의 남성이 꽃무늬 냉장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결혼 선물로 냉장고를 구입했던 고객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이 이 냉장고를 추천해 주시면서
연꽃은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시타는 결혼 전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수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매장을 찾아와 냉장고를 구입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2살이 되었어요. 이름은 카말라라고 지었답니다. 연꽃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핸드폰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까만 눈동자에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냉장고 덕분이라고 하시는 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냉장고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날 해주신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타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누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같은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냉장고를 기적의 냉장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동네에서는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꽃무늬 냉장고를 선물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답니다. 시타의 말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가진 고객들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한 고객은 냉장고를 구입한 후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또 다른 고객은 가족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모두 냉장고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냉장고를 구입한 고객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냉장고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시작점에 꽃무늬 냉장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신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도 집들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소금과 쌀을 가져가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였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특정 물건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어요. 두 문화 모두 물질적인 것 너머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매장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영어와 인도어를 섞어가며 냉장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고객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녀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라크슈미라고 합니다. 델리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한국 제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꽃무늬 강판 기술부터 한국 가전제품의 품질, 그리고 제가 경험한 고객들의 이야기까지요. 라크슈미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어요. 쿠마르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 제품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도인은 처음 봤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우셨나요? 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에 문화센터에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저는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놀랍게도 한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한국 문화의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젊은 인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냐는 제 질문에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를 말했어요. 인도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수업을 통해 가장 먼저 배운 한국어 문장은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윈드입니다. 였어요. 낯선 발음이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한국인 고객이 왔을 때 용기를 내어 그 문장을 말해보았습니다. 고객의 얼굴에 피어난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김민호 담당자와도 짧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쿠마르 씨, 우리 회사에서 인도 지역 판매 매니저를 찾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그 제안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전제품을 파는 일을 넘어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 아직 많이 알지 못했으니까요. 김민호 씨는 제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미 우리 제품의 가치를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판매원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지역 매니저로 제 직함은 물론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꽃무늬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는 개인 생활에서 찾아왔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라크슈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해 갔어요. 매주 토요일 수업 후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45세의 저와 28세의 그녀, 나이 차이가 큰 우리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연결해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라크슈미에게 청혼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의 가족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기업의 매니저이자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했고 신혼집 거실 중앙에는 당연히 꽃무늬 냉장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적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라크슈미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을 때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전, 제 사무실로 김민호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쿠마르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당신을 한국 본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인도 시장에서의 큰 성공을 이끌어준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한국 방문의 기회가 현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인가요?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김민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주 일정으로 본사와 공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라크슈미 씨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라크 슈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며 저를 껴안았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라크 슈미는 한국 예절과 문화에 대한 책을 구애와 함께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래요. 그리고 연장자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대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7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꽃무늬 냉장고를 팔던 평범한 판매원에서 이제는 한국 본사의 초청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출구에는 아르윈드 쿠마르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한글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통역사예요. 소연 씨의 안내로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격에 숨이 막혔어요.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인도의 델리 매장 사진과 함께 제 모습이 크게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저인가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소연 씨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네, 이번 분기 글로벌 히어로로 선정되셨거든요.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가 회사 전체에 알려져 있답니다. 본사 회장실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한 70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르윈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크 슈미가 저에게 알려준 대로 저는 공손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정성을 담아 말했어요. 김 회장님은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우리 회사가 인도 시장에 꽃무늬 냉장고를 출시했을 때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인도인들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할까? 하는 의구심이 컸었죠. 회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며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연꽃이 인도에서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쿠마르 씨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한국의 기술과 문화적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 냉장고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저희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예술품이었습니다. 회장님과의 만남 후 소연 씨는 저희를 디자인 센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꽃무늬 냉장고를 디자인한 팀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디자이너 이미영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인도의 종교와 문화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 그것이 인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연꽃을 선택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순수함과 재생의 상징이잖아요. 제 마음은 더욱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 시간쯤 이동한 후 저희는 거대한 공장 단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회사의 컬러 강판 생산 공장입니다. 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전모와 작업복을 지급받고 저희는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광경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은색 강판이 흐르고 있었고
수십 대의 거대한 기계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산 책임자인 박진호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 회사가 독보적입니다. 특수 도료와 강판을 고온에서 결합시키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막 생산된 컬러 강판 한 장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그 위에는 선명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강판은 긁히거나 부딪혀도 문양이 손상되지 않아요. 20년이 지나도 원래 색상을 유지합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다니.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이 기술은 처음에 자동차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자동차 외장에 사용하려고요. 하지만 누군가 이걸 가전제품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지금의 꽃무늬 냉장고로 이어진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창의적인 사고에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누구 하나 대충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8시간 근무에 정확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시간 일했지만 지금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예요. 라인의 끝에서는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원이 날카로운 눈으로 각 강판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세한 결함이 있는 강판을 즉시 골라내어 별도의 라인으로 보냈습니다. 불량률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0.001% 미만입니다. 1만 장 중에 한 장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저는 그 숫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던 거예요. 단 하나의 제품에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의 마지막 순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장 라인에서 저는 한 노인분을 발견했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완성된 강판이 상자에 포장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박 부장이 그분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이기철 명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사 첫 번째 컬러 강판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매주 한 번씩 공장에 오셔서 품질을 확인하십니다. 저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이 명장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제게 물으셨어요. 인도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제품이 인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명장님, 당신의 기술이 만들어낸 꽃무늬 냉장고는 인도에서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행운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의 냉장고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눈가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판에 색을 입히는 단순한 기술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그분의 말씀에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라크 슈미에게 물었어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였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확신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기철 명장님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매주 공장을 방문해서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루어낸 성공의 비결 아닐까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후 저희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님의 자택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된 것이었어요. 이런 영광이. 회장님 댁에 초대받다니. 라크슈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자택은 서울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매우 소박한 주택이었어요. 현관에는 회장님과 부인분께서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회장님 부인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거실 한쪽에 자리한 낡은 냉장고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3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제 시선을 알아챈 회장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1980년대 제품이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40년 넘은 냉장고가 아직도 작동한다니 놀랍습니다. 회장님은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5년, 10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어요. 회장님 댁에서의 만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회장님은 회사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어요. 해외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그 시절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질, 품질, 또 품질.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제품이 중국산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만 인식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죠. 라크슈미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교육과 헌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을 키웠어요. 그리고 항상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죠. 인도 시장에 꽃무늬 냉장고를 선보인 것처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개방성,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장인 정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꽃무늬 냉장고로 구현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미래를 위한 한국의 끊임없는 준비를 목격했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환경 친화적인 신소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R&D 센터 책임자인 이수진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컬러 강판을 개발하고 있어요. 태양열을 흡수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죠.
미래에는 냉장고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라크슈미와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당신의 인생이 꽃무늬 냉장고를 만난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라크슈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전부 달라졌어요. 제 직업, 신분,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났죠.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물건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라크슈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민호 담당자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쿠마르 씨,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의 꽃무늬 냉장고 전용 매장을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매장의 총책임자로 당신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용 매장이라고요? 정말인가요? 김민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냉장고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국 음식, 음악,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웠어요. 두 문화 모두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교육을 통한 발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무늬 냉장고가 그 연결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인도로 돌아온 첫날, 저는 오랜만에 그 병원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임종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는 꽃무늬 냉장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 그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냉장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아내가 마지막으로 본 물건이에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냉장고에 아내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정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델리 중심가의 블루밍 라이프 매장이 성대하게 개장했습니다. 매장은 단순한 가전제품 판매점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어요. 한쪽에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장식에는 김 회장님도 직접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리본 커팅 후 짧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매장의 개장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확장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정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매장은 개장 첫날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한국 제품을 보러 오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즐겼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라크슈미와 저는 매장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곧 부모가 될 거예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처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문득 그 병원의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끝에서 흘린 눈물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5년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카말라, 연꽃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실의 꽃무늬 냉장고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 꽃친구.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블루밍 라이프 매장이 인도 전역으로 확장되어 50번째 매장이 문을 여는 날이에요.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첸나이에서 자이푸르까지 이제 인도 주요 도시에는 모두 이 문화 공간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매장의 총괄 디렉터가 되었어요. 아침에 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민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제 한국 본사의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르윈드, 들었어요? 큰 뉴스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호 씨? 저도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컬러 강판 기술이 세계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언급한 것이 인도 시장에서의 문화적 접근과 성공 사례였답니다.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당신의 공로가 크죠. 아르윈드, 수상식이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회장님께서 당신도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적인 시상식에 참석하다니, 이건 제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처음 꽃무늬 냉장고를 보았을 때의 그 설렘과 호기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델리의 첫 번째 매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전통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매장 앞 작은 광장에 무대가 설치되었고 수백 명의 인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에 오른 공연단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북과 장구, 징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리듬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부채춤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부채가 접혔다 펼쳐지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면에 인도 관객들의 눈이 빛났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와 한국은 정말 많이 닮았네요. 색상을 사랑하고 전통을 존중하고 가족을 중요시하는 점에서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매우 가깝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늘도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어 교실이 진행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요리 수업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으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쿠마르 씨, 저를 기억하세요? 3년 전 대학 졸업 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프리아입니다.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매장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였으니까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문화적 시야를 넓혀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라크슈미와 카말라가 작은 파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50번째 매장 개장을 축하해요. 그들이 함께 외쳤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인 불고기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두 문화의 조화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인도식 차이와 한국식 미역국을 함께 먹고 저녁에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두 나라의 음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카말라는 한국어와 힌디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5살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두 언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어요. 단순한 가전제품 판매원에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꽃무늬 냉장고가 있었어요. 카말라가 베란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야기 해줄래요? 처음 꽃무늬 냉장고를 보았을 때의 이야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건 마법 같은 이야기란다. 어느 평범한 날, 한국에서 온 특별한 냉장고가 아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지.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며 카말라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어요. 기억하렴, 카말라. 세상에는 단순한 물건이란 없단다. 모든 제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런 물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한단다. 꽃무늬 냉장고처럼 말이야. 라크슈미가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안았어요.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담긴 꽃무늬 냉장고는 저희 인도 가정의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행운과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내일은 저는 해외 감동사연 공모전에 제 이야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거둔 성공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인도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가 한국의 50대 이상 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구어온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성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꽃무늬 냉장고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유대로 발전했으니까요. 오늘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꽃무늬 냉장고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 표면에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 문양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냉장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수함의 상징인 것처럼 저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 제품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